리처드 와이즈먼은 영국의 심리학자 작가이며 현재 영국 하트포드셔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이다. 긍정적인 심리학, 행운의 심리학,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자신의 책 59초를 통해 인생의 많은 문제에 대해 단 1분 안에 실행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신속하고도 확실한 해결책을 소개했다. 리처드 와이즈먼은 이렇게 말했다. 그저 몇 분 동안 그 일을 시작하기만 한다면 끝까지 해내려는 충동이 생길 때가 많다. 어떤 문제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나쁘다. 후회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적극적으로 달려들라. 시간을 투자하라. 편지를 쓰라. 사과를 하라. 여행을 하라. 무엇이든 하라. 기회를 잡으면 즐거움이 오고 기회를 놓치면 후회가 남는다.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원하는 데 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면서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실패할 확률이 더 높고 심리적, 육체적 건강도 더 나쁘다는 것이다. 과도한 보상은 일하는 사람의 태도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면접에서 중요한 요소는 오직 하나, 응시자가 호감을 주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약점을 처음부터 노출하는 것은 솔직함의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내게 친절을 한번 베푼 사람은 기꺼이 또 다른 친절을 베풀려고 한다. 친구나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 사람들의 마음은 집단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에 더 많이 움직인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사람을 지지하거나 그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상호주의에 따라 나를 도와줄 사람을 도와준다. 우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돕는다.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면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있었다. 1. 계획을 세웠다. 전체적인 목표를 일련의 작은 목표들로 쪼갠 뒤 단계별로 그 목표들을 추구해 나갔다. 그러한 계획은 작은 목표들이 측정 가능하며 시간 단위로 짜여 있을 때 특히 큰 효과가 있었다. 2.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3. 목표를 달성했을 때 찾아올 혜택을 자주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4. 목표 달성을 할 때마다 보상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5. 자신의 계획과 진전, 혜택, 보상을 될 수 있으면 글로 표현함으로써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차이가르니크 효과에 따라 그저 몇 분 동안 그 일을 시작하기만 한다면 끝까지 해내려는 충동이 생길 때가 많다. 동기부여 방법으로 이중사고 활용하기가 있다. 우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생각한다. 그 다음에는 목표를 달성한 자신의 모습을 잠깐 동안 상상해보고 거기서 얻게 될 가장 큰 혜택 2가지를 기록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될 난관 2가지를 잠시 생각해 보라고 한 뒤 역시 그것도 기록하게 한다. 사랑 앞에서 여자들은 친절이나 이타적 태도보다 모험을 감수하려는 정신과 용기에도 높은 점수를 준다. 분노를 분출한다고 해서 불이 꺼지지는 않는다. 분노를 일으킨 사건의 이점을 생각하는 것은 화를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단지 생각과 감정만 우리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 최종 결정이 극단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신중할 수도 있다. 집단은 개인에 비해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도덕적인 것으로 여기고 외부인에 대해 틀에 박힌 견해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이미 작은 부탁을 들어준 다음에는 더 큰 부탁도 들어주는 경향이 있다. 온갖 것을 협상할 때 처음에는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효과가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나쁘다. 후회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적극적으로 달려들라. 시간을 투자하라. 편지를 쓰라. 사과를 하라. 여행을 하라. 무엇이든 하라. 기회를 잡으면 즐거움이 오고 기회를 놓치면 후회가 남는다.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원하는 데 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상하고 싶다면 그 일을 단계별로 쪼갠 뒤에 계산해 보자. 노력에 대한 칭찬은 어린이를 분발시켜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하고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게 만든다. 행복감 중 약 50%는 유전, 10%는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결혼, 육루 등과 같은 일반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나머지 40%는 일상적인 행동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좌우된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을 단시간에 크게 늘리고 싶다면 감사의 표현, 완벽한 미래 상상, 사랑의 감정을 담은 글쓰기 같은 것을 해보라. 물질주의의 뿌리는 어린 시절에 형성되며 자존감이 낮은 데서 비롯한다. 돈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려면 돈으로 경험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기분이 좋아지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행복을 극대화하려면 환경적 변화보다는 의도적 변화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이전에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새로운 취미 생활이나 새로운 계획,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해 보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중에서 1분 안에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감사하는 태도를 길러라. 2. 지갑에 아기 사진을 넣고 다녀라. 3. 부엌에 거울을 놓아라. 4. 사무실에 식물을 놓아두어라. 5. 호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위팔을 가볍게 만져라. 6. 관계에 대한 글을 써라. 7. 상대가 거짓말한 것 같으면 이메일로 용건을 말하라고 하라. 8. 아이를 칭찬할 때는 능력보다는 노력을 칭찬하라. 9. 목표를 달성한 모습이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10. 자신의 유산을 생각하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